오늘 강의 드릴 그 주제는 신라에서 김씨가 왕이 된 이유인데요. 먼저 신라는 오랫동안 고구려의 제후국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국사기에 보면 503년도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예로부터 국가를 지닌 분은 다 제왕이라고 칭했는데 우리나라만 22대에 이르도록 방언을 썼다. 그러니까 제왕이라고 못 칭하고 방언을 썼다. 그래서 지금에서 와서 신라 국왕 존호를 올립니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지금까지 자기네 왕을 왕이라고 못 부르고 거서관, 차차홍, 이사음, 미리간, 왕급 칭호를 쓴 거죠. 자기네 스스로 어전해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독립국가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리고 호태왕 비문에 의하면 전기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 있던 속국 내지는 조공을 바치던 작은 나라였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세 사람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전체 김씨의 시조 김일제고요. 가운데는 한국 김씨의 신라 김씨의 시조 김알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금관 쓴 여인이 김씨를 왕으로 만든 여인이에요. 권력은 여자로부터 나옵니다. 김옥모인데 김옥모가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신라에서 갑자기 김씨가 왕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씨하고 석씨가 이제 신라의 왕성이었는데 시조 박역거세가 이후 박씨가 계속 내리 3대를 왕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대가 석탈해, 잘 아시는 석탈해가 하고, 그 다음에 5대부터 8대가 또 박씨가 하고, 그 다음부터 석씨가 9대부터 12대를 하는데, 요걸 잘 보셔야 돼요. 9대에서 12대를 내려가는데, 석씨가 11대 조분 왕이 있고, 그 다음에 12대에 첨예 왕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모후가 바로 김옥모예요. 오늘의 주인공 김옥모인데, 조분이 11대 왕이 죽을 때 아들이 석유래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왕을 못 시키고 그 삼촌이 첨예가 이제 이사금이 되었다가 이 첨예도 후사 없이 죽습니다. 후사 없이 죽게 되니까 조분의 그러면 나이가 어려갖고 즉위를 못했던 석유래가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왕이 못 됩니다. 못 되고 느닷없이 김미추라는 사람, 미추가 김씨인데 미추가 13대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갑자기 죽었어요. 저기 첨예 이사금도. 그 다음에 김미추 다음에 14대부터 16대까지 다시 석씨가 왕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대부터 이제 문제. 17대 내무랑서부터 내리 52대까지 김씨로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다가 신라가 망할 때쯤 돼서 53대에서 55대가 박씨고 마지막은 김씨가 왕을 하다가 이제 신라가 망하게 되는데 성씨별 신라 왕통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게 바로 석씨하고 박씨를 제끼고 갑자기 김미추가 왕이 되는 사연,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걸 도표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쪽이 박씨고 이쪽이 이제 석씨예요. 석씨가 이렇게 1, 2, 3까지 갔다가 석씨로 갔다가 다시 5, 6, 7, 8 갔다가 9, 10, 11, 12 갔다가 13대 김씨가 왕이 됐다가 14, 15, 15, 16 석씨가 됐다가 17대부터 이제 김씨가 되는 건데, 이러한 미스테리한 사건을 삼국사기에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김씨가 왜 왕이 됐는지 사연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고구려 서철학에는 그 사연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씨들이 신나라에서 왕망이 망하고 나서 바로 넘어온 다음에 바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먼저 갈문왕 마제의 딸 거류 이사금의 어머니가 김씨고 굉장히 딸들이 높은 직책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김씨는 신라로 오자마자 갈문왕이 되고 왕비를 배출해서 권력의 핵심 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라의 신자도 아마
왕망의 신라라하고 아마 큰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신라가 튀어나올 수. 그 다음에 탈해 이사금 65년에 금성 서편 숲사이에서 닭울음 소리가 나는데 금색 괴짝 안에 작은 아이가 들어서 있는데 성을 김이라 짓고 이름을 알지라 했다. 시림을 고쳐 계림이라 하고 국호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김일제의 계통이 이어집니다. 김일제 알지서부터 세한, 아도, 수류, 옥복, 구도, 미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김알지에 하나,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7대 손이죠. 7대 손이 김미추인데 이 김미추가 김씨가 생긴 지 200년 만에 이제 왕이 됩니다. 왕. 신라에. 그 다음에 이제 김미추 다음에는 석씨가 왕이 되다가 그 다음에 17대부터 뇌물 이사금이라고 그러죠. 뇌물왕. 그거는 어머니까지 김씨예요. 아버지는 당연히 김씨고 어머니까지 김씨 해가지고 50몇 대까지 김씨가 계속 신라의 왕이 됩니다. 신라에서 김씨가 왕이 된 이유 바로 김옥모라는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라에서 김씨를 왕으로 만든 김옥모.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김씨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김씨가 최초로 신라에서 왕이 된 이유는 김미추가 김옥모의 친동생입니다. 김옥모의 친동생. 아까 김알지에서부터 7대 손이 김미추라 그랬죠. 옥모에 붙인 김구도는 김알지의 6세 손이죠. 6세 손. 고구려 사철학 기록에 보면 신라의 첨예 이사금이 딸을 고구려 중천태왕한테 후궁으로 바쳤어요. 후궁으로 바쳤는데 첨예가 신라 왕이 어머니 옥모태후하고 함께 고구려를 방문했는데 중천태왕이 옥모를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막 찝쩍거리고 진귀한 선물도 주고 옥모를 태후의 예로 받들면서 후궁으로 거두고 싶었으나 자기 엄마 전태후가 이를 시샘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첨예가 이제 돌아간다 그러니까 중천태왕은 옥모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친히 부축해서 수레에 오르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삭힌 거예요. 근데 서로 합방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라한테 중령 땅을 하사해서 되돌려 주니 신라도 기화하는 백성들이 8,000호가 됐는데 우리 영원히 형제 나라로 지내자고 세판에다가 새겼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진귀한 선물을 보내니까 옥모태후는 그 성의에 아주 감흡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중천대왕 8년이죠. 255년에 백제 고유왕이 신라의 봉산성을 침략해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옥모가 국경으로 태왕을 찾아와가지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중천태왕이 장수를 보내서 백제를 공격하니까 고유왕이 화친을 청해서 서로 대치 국면으로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봉산성을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했다라는 짧은 기사만 있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죠. 요때 둘이 합방을 하는 것 같아요. 중천태왕하고 그때 관계를 맺은 서신 보내도 될 걸 뭐하러 국경으로까지 찾아와요. 한번 보자는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 뜻을 알고 중천태왕도 또 그 국경으로 갑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요. 만나가지고 관계를 맺은 김옥모태후는 이듬해 아들 달가, 아주 유명한 장군이죠. 달가를 낳습니다. 그리고 사신을 보내 옥모를 황후로 삼고 태왕이 첨예를 황자로 책봉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중천태왕은 옥모를 가끔 만나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죠. 그러다가 12년, 259년에 첨예를 신라국 황제 동해대왕 우위대장군으로 보내서 금은인장 2개를 하사하고 옥모에게는 큰 궁전을 고쳐주었고 황금 천량과
백금 말량, 그 다음에 공인 200명을 보내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삼국사기에는 없어요. 근데 고구려 사철학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건 때문에 바로 이제 굉장히 친해졌죠. 그 다음에 그 중천대왕의 아들까지 낳게 되고요. 그러던 차에 신라에서는 조분 이사금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동생인 첨해 이사금이 즉위했다 그랬죠. 이 첨해 이사금이 또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갑자기 죽게 돼요. 그래서 왕위가 비게 됩니다. 왕위가 비게 되니까 그때 조분의 사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김미추가 조분의 사위가 됐었거든요. 됐었는데 이제 황위에 오르면서 글을 올립니다. 글을 이제 고구려로 보내는 거예요. 중천대왕한테, 자기 이제 누나한테. 조카인 황제가 처음에 나라를 등져서 모든 신하들이 신에게 감국하라고 하나 신은 제주가 용렬에 보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누님이신 후와 형왕 중천대왕께서 될 만한 사람을 정해주십시오. 나타나겠습니다. 자기 해달라 이 얘기죠. 태왕이 옥무하고 같이 지내다가 이 급보를 듣고서 옥무한테 당신 동생 미추가 조신하고 후덕하서 가장 나으니 한번 시켜볼 만하지 않겠소? 라고 물었더니 눈물을 흘리며 신첩은 이미 나라를 짊어지고 와서 지혜비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아비신 황상의 뜻이 바로 소첩의 뜻이 옵니다. 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천대왕이 어명을 내려서 신라로 가서 신라국 황제 동해대왕 우위대장군을 봉하고 인장과 권룡포와 면류관을 하사하니 그게 262년 정월 25일이다. 그래서 신라가 한층 격이 높아진 황제국이 됐다라는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김옥무라는 사람은 자주 나옵니다. 근데 그 행적은 삼국사기에는 없어. 그러나 고구려 사철학은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 권룡포하고 면류관이고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은 달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장군입니다. 달가. 중천대왕하고 김옥무의 소생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왕위 계승권자까지 올라가는데 신라 출신이라서 안 되죠. 안 되는데 숙신이 침공해 오자 대장으로 출전해서 숙신한테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양맥의 신작도 막아내고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군사 업무를 맡은 중책을 맡아가지고 했는데 안국군에 봉해집니다. 안국군에. 그래서 고구려는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임금인데 여기에 그 봉산왕이 즉위하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후 이제 김미치 이후 신라의 왕위 계승은 이제 13대 미치구 이사금, 맨 위에 미치구 이사금, 그 다음에 석씨가 3명 내려가고, 그 다음에 17대 김씨가 3명이 쭉 내려가면서 계속 이어지죠. 17대부터 52대까지 이제 김씨가 이어지고, 박씨가 2명 했다가, 3명 했다가, 56대는 마지막에 김씨가 하고요. 이렇게 신라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김씨가 가장 많은 왕을 배출한 집안이 되겠습니다.